조금만 힘냅시다. 필수예제 한번 가볼까? 우리 필수예제 1번 한번 가볼게. 그 사인 법칙 우리 공부했고, 그럼 실제로 적용시키는 거 훈련 한번 해볼 거고, 1번만 내가 한번 해볼게. 필수예제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A가 10이고, 뭐 봐봐. 아무나 삼각형 그려볼게. 지금 여기 ABC라고 합시다. 요게 지금 얘가 10이야. 그 다음에 A가 45도. 얘가 지금 현재 45도지. 그 다음에 각시가 얘가 60도야. 그럴 때 C의 값을 구하라. 얘가 바라보는 요 C의 변 구하라 이거지. 그럼 딱 조건들을 우리가 요약을 했더니 지금 구조가 어떤 구조니? 6요소 중에서 두 각하고 한 변 나와 있어. 그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 쌍이 마주보는 변과 각의 구조가 나왔어. 사인 법칙 쓴다는 얘기지. 그럼 사인 법칙 써볼게. 그러면 사인 45도. 걔가 바라보는 게 10이지? 얘는 사인 60도가 바라보는 게 바로 스몰C잖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10이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지? 이거분의 C야. 그럼 여기서 그냥 이 나란히 없애주시고, 따라서 루트 2의 C가 루트 3, 10루트 3. 따라 C는 뭐가 되냐면, 얼마 됐네요. 5 루트 6이 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는 거고, 그 다음 필수예제 2번도 마찬가지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면 필수예제 2번 봤을 때 지금 두 각하고 한 변하고 양끝각이 주어졌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 그때 여기가 ABC지. 그때 요 변의 길이가 2루트 2, 그 다음에 양끝각이 나와 있어. 60도하고 75도. 그치? 한 변하고 양끝각이 주어졌지. 그러면 어느 각을 또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요 각 알 수 있지? 요 각 몇 도니? 45도 되겠지? 그렇지. 얘를 딱 밝히는 순간 어떤 구조가 나왔어? 한 쌍이 마주보는 변과 구조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사인 법칙은 사인 45도분의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거 분의 2루트 2. 걔가 바로 지름 2R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루트 약분시켜 주시고 2 곱하면 4지.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얼마? 2구나. 간단하게 볼 수 있잖아. 그럼 필수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봅시다. 그 비례식이야.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구하라. 그럼 걔는 뭐와 같다고? 변의 길이에 비해 A 대 B 대 C 구하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필수예제 3번을 봤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다? A 대 B 대 C를 구하시오. 요 문제지? 그렇잖아. 사인의 B는 변의 길이에 비해 일치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 얘가 지금 6대 7대 9란 얘기는 얘를 내가 비례식으로 만들면 6K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B 더하기 C는 몇 K? 7K.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9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변변 더하면 되잖아. 변변 더하면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지? 얘 다 더하면 얼마니? 22에서 11K 11K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를 관찰하시면 C가 나오지? C는 몇 K야? C는 5K. 그 다음에 여기서는 A가 나오겠네? A는 4K. 그럼 여기서 B가 나오겠지? B는 2K. 나왔잖아. 답이 나왔지? A 대 B 대 C 구하래. 그럼 4대 2 대 5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잖아. 사인의 B는 변의 길이에 B하고 일치한다.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밑에 있는 확인 체크도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4번에서 모양 결정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래. 그럼 삼각형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변의 길이의 관계식을 좀 알면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이등변이지. 세 변이 같아. 정삼각형이잖아. 그 다음에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그럼 직각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다 변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양 결정 문제가 나오면, 모양 결정 문제 필수예제 4번 가볼게. 4번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라. 얘는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
변의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거지. 세 변이 어떤 관계식이 등장하는지만 찾아내면은 삼각형 모양 나오는 거 아니야? 두 변 같으면 이등변, 세 변 같으면 정삼각형, 제곱이면은 직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봅시다. 지금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이 된대. A의 사인의 A, 얘가 B 곱하기 사인 B, 그 다음에 C 곱하기 사인 C지.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조금 활용을 하면은 사인 A 대신 뭐로 바꿀 수 있니? 우리가 봐봐.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었지. 그럼 요거 자리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인 A는 뭐라고 적을 수 있다? 2R분의 스몰 a로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요거 대신에 내가 어떤 식으로 2R분의 스몰 a로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2R분의 스몰 b로 바꿀 수 있고, 요놈도 마찬가지로 2R분의 스몰 c로 바꿀 수 있더라. 어차피 2R은 없어질 운명이잖아, 약분.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러한 관계식이 등장하지. 직각삼각형. 빗변이 어디?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나오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필수예제 5번도 뭐 활용 문제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한 쌍의 마주보는 변과 각 구조잖아? 그럼 사인 법칙으로 간다는 얘기야. 풀 수 있겠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바로 이어서 코사인 법칙 들어볼게. 코사인 법칙.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봅시다. 여기 A, B, C 이렇게 잡았어. 여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잡았어.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내용 적어볼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은 이렇게 돼. 봐봐. A의 제곱은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의 A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 3개 나오지 거기? 봐봐. 우리가 모양새를 기억할 때, 봐봐. 모양새를 기억할 때 모양새가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하니? 마치 피타고라스 같은 느낌이잖아. 얘 없으면 피타고라스 아니니? 그렇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요놈의 끼인가의 코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이거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봐봐. 요놈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요놈의 끼인가의 코사인. 이렇게. 되니? 모양새로 기억을 하자고. 그러면 B의 제곱 어떻게 될까? 이거의 제곱이야? 이거의 제곱은 뭐와 같아?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의 끼인가의 코사인. 되니?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A 제곱에 C 제곱에 마이너스 2AC에다가 코사인의 B. 그 다음에 C 제곱은 어떤 식으로? 똑같지? 이놈의 제곱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의 끼인가의 코사인. 그치? 그래서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의 코사인의 C. 요거지. 요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면 우선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 그치?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거기 우리 박스,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거는 내가 적어놨고,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나오지? 그럼 얘만 외우고 있으면 얘 넘긴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개념하는 단계에서는 밑에 것까지 뭐 암기하면 좋겠지만은 암기할 필요 없어. 지금 우선 요거라도 확실히 증명 한번 해볼게.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볼까? 다음 페이지에 증명이 나와 있는데,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증명해 봅시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BC라고 합시다. ABC. 그럴 때 여기가 스몰 a가 되고 여기가 스몰 b, 여기가 스몰 c가 되겠지. 여기 수선해발 한번 내려볼게. 여기 h라고 내가 적을게. 그치? 내가 이 c의 제곱을 먼저 구할 거거든. 여기 봐. 요 삼각형에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 c의 제곱은 어떻게 적을 수 있니? BH. 요 길이의 제곱. BH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우선. 그치? 요건 문제 없잖아? 요 조그만 직각 삼각형에서 이놈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야. 그럴 때 요 BH는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가 지금 A잖아. A에서 CH를 빼면 되거든. 그럼 CH의 길이를 내가 이 각실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 그치? 이 CH의 길이 표현해 봅시다. CH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로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이 길이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c가 b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 ch 길이는 우리가 코사인 c의 정의 한번 적어봐. 코사인 c의 정의가 b분의 ch란 말이야. 그럼 ch는 어떻게 돼?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요 bh 대신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 전체 a에서 ch를 뺀 건데 ch가 바로 얘잖아. 그러니까 a-b에다가 코사인 c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되니? 요거. 그 다음에 ah 갑시다. ah. 그럼 ah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그렇지. 지금 문제가 ah. 지금 c의 제곱이 봐봐. 우리 이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여기서 사인을 이용하면 되겠지? b 곱하기 사인 c 한번 적어볼게. 사인 c가 바로 뭐냐면 b분의 ah잖아. 그럼 ah는 b 곱하기 사인 c로 적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 ah 대신에 b의 사인 c로 이렇게 바꿔 적어볼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되니? 요게 바로 뭐냐면 c의 제곱이야. 얘만 정리하면은 우리가 그치? 증명하고자 하는 얘가 등장해. 한번 전개합시다. 그럼 얘는 a제곱 되고 이거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b의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 c 이게 되고 마이너스 2배 이거야. 이 a b의 코사인의 c 됐니? 그 다음에 요거 제곱 b 제곱의 사인의 제곱의 c까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요거 두 개 합쳐봅시다. b제곱 공통인수 묶을 수 있지. 요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돼? 우리 b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잖아. 얘 1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될 것이고 요 두 놈 합쳐주시면 b의 제곱만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 2배 a b의 코사인의 c. 증명 끝났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얘들아 봐봐. 코사인 법칙은 모양새가 스타트가 피타고라스와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수학에 참 특이한 게 봐봐.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직각 삼각형 생각해 볼까? 요게 각시가 90도라고 생각해 봐. 그치? 요게 ABC라고 해봐. 그렇지? 그러면 코사인 90도 얼마니?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 얼마야?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돼? 사인의 그래프는 0도에서 90도 이거고 코사인의 그래프는 0도에서 90도 이거잖아. 그치? 0도에서 90도. 코사인 90도는 얼마? 0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각시가 90도가 되면은 얘가 얼마가 돼? 0이 돼.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럼 뭐만 남아? 피타고라스 남잖아. 신기하지 않니? 아, 이게 왜 신기하냐면 너희들 뭐 피타고라스 정리 막 그런 1화 들어봤니? 피타고라스 학파가 언제적 사람들이니? 기원전이야, 기원전. 진짜, 그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언제냐면 기원전이야. 진짜 오래된 내용인데, 이거는 현대 수학이거든? 이건 되게 요 근래 발견된 내용이야. 그 옛날에 기원전에 그걸 발견했다는 거잖아, 그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삼각형에서 다 통용이 되는 내용이고, 그치? 유독 요 C가 얼마일 때, 90도일 때는 요게 성립이 되겠지.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유독 요 각이 얼마일 때, 90도일 땐 얘가 0이 돼버려. 다 날아가. 얘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 제2법칙의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90도인 경우지. 되니?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얘들아,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모양새로 기억하자고. 됐어? 그럼 봐봐. 코사인 법칙을 내가 증명을 했고, 그럼 중요한 건 또 뭐겠어?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과 마찬가지로 용도가 중요하겠죠. 언제 써먹는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여기다 용도 적어볼까? 용도는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세변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변과 끼인 각이야. 두 변과 끼인 각. 끼인 각이라는 개념 알지, 얘들아? 두 변하고 반드시 끼인 각이어야 돼? 그러면 봐봐. 두 변을 알고 만약에 끼인 각이 아니라 엉뚱한 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얘 알려줬어. 요놈 알려줬어. 그러면서 끼인 각이 아니라, 끼인 각은 얘잖아. 이 두 변이 끼인 각 얘잖아. 이 각이 아니라 엉뚱한 각, 만약에 요 각이 주어졌어.
그럼 뭐로 가야 돼? 잘 관찰해봐. 사인 법칙이지. 아, 두 변과 끼인 각이면 코사인 법칙 갈 건데, 두 변하고 요 끼인 각이 아니라 엉뚱한 각이 알려졌으면 얘는 어떤 구조야? 한 쌍이 마주보는 변과 각 구조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사인 법칙으로 간다고. 주소부터 헷갈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어떨 때 뭘 써먹고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되겠지? 그럼 코사인 법칙 적용 한번 시켜봅시다. 그 필수예제 6번 가볼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막 혼용해서 막 쓸 거야, 우리가. 6번. 6번에 1번 내가 한번 해볼게. 지금 삼각형 그려봅시다. 맞춤형 그리면 내가 아무렇게나 막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를 A, B, C 이렇게 이름 붙였어. 그럴 때 스몰 b가 8이야. 얘가 바라보는 거 8. 그 다음에 C가 바라보는 게 4. 그림 잘못 그렸네. 얘가 4야. 그냥 그려볼게. A가 60도야. 여기가 60도야. 딱 적어놓으니까 무슨 구조야? 두 변하고 끼인 각이 돼. 맞지? 두 변과 딱 끼인 각 구조지. 그럴 때 요 값 구하래. 스몰 A 값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 모조리 구해봐라. 이거지. 우리가 6요소 중에서 3요소 나왔잖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선은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할까?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코사인 법칙 갈 거지. 그치? 한번 적어볼까? A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 이거의 제곱은 모양새가 피타고라스 같다고 그랬지? 8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2 곱하기 4 곱하기 8, 그 다음에 끼인 각의 코사인 60도 얼마니?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됐어.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64, 16, 요 약분하면 얼마니? 4, 8에 32가 되겠지? 80에서 32 뺐어. 48. 그러면 A 얼마야? 루트 48. 4루트 3. 요 길이 나왔지. A 값이 4 루트 3이 나왔어. 그렇지. 그럼 두 번째 단계 볼게. 지금 문제가 요 A 값만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는 뭘 구하래? 요 각도들을 다 구하래. 각비하고 각시. 그러면 얘를 딱 구하는 순간 한 쌍에 마주보는 변과 각 구조 나왔지? 그럼 뭐로 가야 될까? 사인 법칙 가야지, 이제. 사인 법칙 가볼게,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사인 법칙으로 할 거야. 그러면 봅시다.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걔가 바라보는 게 얼마? 4 루트 3. 얘가 요거 봅시다. 각 B부터 구해볼게. 사인 B지. 얘가 바라보는 게 8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볼까? 사인 C가 바라보는 건 얼마니? 4잖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럼 요 값을 먼저 계산을 해둡시다. 요거 루트 3 약분을 하면은 얼마야? 8이지? 요 값이 현재 8이야? 그럼 여기서 사인 B가 얼마란 얘기니? 1이 된다는 얘기지. 사인 몇 도가 1이야? 90도. 각비 얼마? 각비는 90도구나. 잡아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가볼게. 얘가 8이야. 그럼 여기서 사인 C 얼마? 2분의 1이지. 각시 얼마다?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얘들아. 사인 C가 2분. 사인 값이 특히 삼각형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둔각일 때 있잖아. 사인 2분의 1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C 얼마일 때? 30도도 가능하지만 몇 도도 가능하니? 150도도 2분의 1 나와. 그런데 얘는 150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이미 얘가 90도거든. 그러니까 얘는 30도로 되는 거지. 사인 같은 경우는 이사분면까지는 양수잖아. 올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돼. 얘가 지금 90도니까 지금 얘가 탈락이 되는 거지만 가끔 보면은 답이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다 구했지 우리가? 할 수 있겠니? 유지 한번 연습해봐. 우리가 만약에 뭐 특강 들었는데 뭐 머릿속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 사인 법칙 기억하시고 코사인 법칙 기억하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 가볼게. 필수예제 7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이 주어졌지. 세 변 맞니? 거기 봐봐. 코사인 법칙 용도 첫 번째가 뭐였니? 세 변을 알 때야. 세 변을 알 때. 그렇지?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 한번 해볼게.
코사인 법칙 용도 중에서 필수예제 7번 보시면 세변이 357이야. 요게 돼 있을 때 요게 3이고 요게 5고 7이다 이런 내용이지.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요게 B가 될 것이고 요게 C가 되겠지. 이런 그림 아니니? 357. 그럴 때 최대각을 구하래. 그럼 최대각은 누가 최대각이야? 가장 긴 변이 바라보는 요 각이 최대각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치, 코사인 C를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별도의 공식처럼 이걸 외우고 있으면 좀 좋기는 해. 코사인 C는 어떻게 될까? 여기 C가 아니네. 2배의 AB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사인 법칙을 그제 코사인 C에 대해 정리하면 요런 나오거든.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는 결국에는 암기하게 돼 있어. 지금이야 좀 이제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좀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럼 봅시다.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2배에 A, B니까 끼고 있는 변이지. 3, 5, 그 다음에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하시면 여기 2, 3, 5 여기 9에다가 25 더한 다음에 49를 뺐어. 얼마니 이거? 34. 49에서 34 빼면 마이너스 15니? 그럼 약분하면 이거 약분 없어지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 나오네. 그치?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그럼 봐봐. 각도를 잴 때는 우리가 코사인 값 봐봐. 삼각 비생하면 되잖아. 그렇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둔각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코사인 몇 도가 X축과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지금 요게 2일 때 요게 1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여긴 얼마니? 루트 3이지? 루트 3. 그때 요각 몇 도야?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그치,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 요게 제일 짧은 별인데? 이게 2일 때 1이 되는 요 각이잖아.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루트 3. 그치, 2일 때 1. 그러니까 지금 몇 도냐면 120도 되겠지? 요게 60도니까. 어차피 각은 우리가 요걸 재면 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에 120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답이 나왔어. 120도. 그럼 필수제 8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시되 사인의 비율이 나와 있잖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나왔다는 얘기는 뭘 알려준 거다?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려준 거다. 그래서 A 대 B 대 C가 몇 대 몇이야? 7대 3 대 8이니까 집어넣으면 되지. 세 변의 길이 할 때하고 동일하게. 어차피 그 비례상수 K는 약분되게 돼 있단 말이야. 어차피 의미가 없어. 모양 결정 문제 한번 가볼게. 그래서 필수제 9번을 내가 해볼게. 필수제 9번 가봅시다. 삼각형 모양 결정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야. 변의 관계식을 유도하면 될 거고. 필수제 9번. 지금 사인의 A 얘가 2의 코사인의 B에다가 지금 뭐냐면 사인의 C 얘가 성립이 된대. 그러면 사인은 아까 전에 사인 A는 뭐로 바꿀 수 있다? 2R분의 스몰 a. 어디? 지웠니? 봐. 우리가 변의 관계식으로 유도할 건데 얘 대신에 2R분의 스몰 a로 바꿀 수 있었지. 그럼 얘 코사인 B 봅시다. 코사인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B가 아닌 거. 2배의 AC 그 다음에 A 제곱에 C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됐니?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사인 C 봅시다. 사인 C는 어떻게 바꿔? 2R분의 스몰 c 됐니? 이렇게 모조리 다 변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바꿔. 그런 다음에 식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 2R은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지. 얘 없애 나란히. 그 다음에 2 약분. 그 다음에 C 약분. 그 다음에 양변에 A 곱합시다. 양변에 A 곱해주시면 A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됐니? 여기까지 다 약분되고. 그럼 A 제곱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B하고 C가 같다는 결론이지. 이등변. 어차피 삼각형 모양 결정은 변의 관계식이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렇지. 사인 A 대신에 2R분의 스몰 a 집어넣으시고, 코사인 요것도 그래서 별도로 암기하면 좋긴 하지, 우리가. 어차피 라이들 내용이기도 하고.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지. 이거 오늘 지도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아니구나. 넓이도 있구나. 필수의 10번은 봐봐. 그림 가볼게. 그림이 어떤 그림이니? 30, 50, 그리고 걔가 이루는 각, 끼인 각이 120도지. 그럼 구조가 어떤 구조? 두 변과 끼인 각이지. 그럼 얘도 뭐로 간다? 코사인 법칙 간다. 할 수 있잖아. 숙제로 해보시고. 이제 넓이 쪽으로 가봅시다. 209페이지. 우리가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 그럼 삼각형 면적 구하는 방법이 무려 12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이미 몇 가지 알고 있잖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니? 삼각형 면적 구할 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그치?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한 게 우리가 중3 때 나오지, 이거. 그치? 첫 번째 너의 그 면적 공식을 중3 때 배운 거 아니니? 두 변과 끼인 각일 때. 그치? 우리가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봅시다. A, B, C가 있을 때 얘가 바라보는 게 A, B, C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알고 있는 거는 기본은 뭐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렇지? 이 높이를 H라고 해볼까? H. 그러면 우리가 면적 구할 때는 이렇게 하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A 곱하기 H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중3 때 뭘 배웠냐면 이 H잖아. 이 H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 각으로 표현하면은 C 곱하기, 이 H라고 하는 거는 C 곱하기 사인 B라고 적을 수 있지 않니? C분의 H가 바로 사인 B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탄생한 게 요 공식이잖아. 2분의 1에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맞지? 두 변과 끼인 각 알고 있을 때 쓰는 공식이잖아. 요게 바로 뭐냐면 거기 나온 공식이야. 그래서 봐봐. 모양새는 이렇게 되지. 두 변하고 끼인 각의 사인 값 곱해주시면 면적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겠어? 2분의 1에 이번에는 BC를 구하면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2분의 1에 A하고 B를 이용하시면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바로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우리 책에 보시면 그 하단부에 약간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 중간 정도 볼까? 거기 뭐 새로운 공식처럼 나와 있단 말이야. 어디냐면은 참고 보이니? 참고 209페이지에 중간 정도 보면 참고 보여? 거기에 참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추가적인 뭐 공식이 있어. 봐봐. 여기서 그 사인 법칙을 좀 이용하잖아. 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게. 이거 봅시다. 사인 B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사인 B분의 스몰 b가 2R이잖아. 맞지? 사인 법칙에서. 그러면 이 사인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R분의 스몰 b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걔로 한번 갈아 껴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에다가 A 곱하기 C에다가 이런 대신에 2R분의 스몰 b로 갈아 낄 수 있잖아. 그럼 계산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4R분의 A, B, C라는 얘기 나오지? 되니? 그래서 하나의 공식이 더 추가됐어. 사인 법칙까지 하나 더 추가하시면 이게 나오고, 이번에는 내가 지금 사인을 바꿨잖아. 이번에 이 두 놈 바꿔볼까? A하고 C. 그렇지?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 마찬가지로 적용시켜볼게.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잖아.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2R 곱하기 사인 A로 적을 수 있지? 되니? 그럼 C도 마찬가지겠지? C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R 사인 C로 바꿀 수 있어. 걔를 대입해 볼게.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식이 등장해. 2분의 1에다가 A 대신에 2R의 사인에 A 집어넣으시고, 그치?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찬가지로 2R의 사인 C.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사인 B 하나. 그럼 식만 정리해 주시면 돼. 그럼 2R은 약분될 것이고. 그럼 남는 거는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나오지. 두 번째 공식 탄생했지. 거기 우리 책에 보이니? 아주 작게 써져 있잖아. 참고 부분의 중간 부분 봅시다. 중간 부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기본 요 면적 공식에다가 한 번은 얘를 바꾼 거고 한 번은 얘를 바꾼 거야. 그래서 탄생한 게 거기 두 개의 공식 나와 있지.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보이니?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4R분의 A, B, C도 보이지. 그 두 개를 유도를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봅시다. 사각형 가볼게. 사각형의 면적. 그 사각형은 평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각형이 두 개 나오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평사거든. 평사는 어렵지 않지. 봐봐. 이런 평사의 면적이야. 평사의 면적 구하래. 우리 평사의 성질이 뭐 있었냐면, 봐, 요 길이를 A로 잡고 요 길이를 B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변과 만약에 끼인 각 세타를 안다고 봅시다. 그럼 대각선을 여기 연결하면은 얘하고 얘는 합동이지. 그치? 그러니까 반쪽 면적 구한 다음에 요 반쪽 면적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전체 면적 나오겠지. 그러면 요 반쪽만 구해봅시다. 요 반쪽은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에 두 변과 끼인 각 A, B에다가 사인 세타 곱해주시면 요게 반쪽의 면적인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2개. 결론적으로 요거 약분되잖아. 그래서 등장한 공식이 바로 그거야. 라지 S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등장했지. 그렇지?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지. 평사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 연결하면은 요게 합동이 되니까 반쪽 삼각형 구한 다음에 2배 한 거야. 그렇지? 2분의 1이 안 달라붙어 있지.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 사각형 보이니? 209페이지 하단부에 요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봐. 이런 일반 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일반 사각형이 있을 때 이거 일반 사각형은 면적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한 방에 구할 수 있으려면은 특수한 경우지. 대각선의 길이 주어지고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걔가 이루는 요 각 세타가 주어진 경우야. 그럼 요거를 증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둘 중에서 요거 한번 이용해 볼까? 우리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봐봐. 지금 봅시다. 내가 이 두 대각선이 있지. 첫 번째 요 대각선하고 평행한 보조선 그어볼게. 여기서 그치? 얘가 평행이 되게끔. 그 다음에 요 꼭지점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평행한 이러한 보조선 그어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선 얘지. 얘하고 또 마찬가지로 평행한 이 꼭지점 지나면서 이러한 평사. 그 다음에 얘랑 지금 평행하고 있는 거야. 얘랑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한 여기서 보조선을 그어봅시다. 얘도 평행을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지금 봅시다. 얘 요 점선으로 된 요 사각형 관찰해 볼게. 얘는 평사지. 왜? 봐봐. 얘하고 이 세 개가 모두 평행해. 그러면 얘하고 평행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얘하고 평행하니까 두 쌍의 대변이 나란히 평행하니까 요 주황색 요 사각형은 평사. 맞니? 평사 맞지? 그런 다음에 얘가 세타야? 그럼 누가 세타야? 얘도 세타지. 막곡지가. 그 다음에 요 작은 애도 평사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그래서 얘가 세타가 되지. 동의하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끝났어. 지금 봐봐. 거기 A하고 B, 요게 A. 요 대각선의 길이를 A로 잡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B로 한다면 얘가 A가 되겠지. 요게 A면 얘도 A잖아. 그 다음 요게 B라면 누구도 B야. 얘도 B지. 됐니? 그러면 이 주황색 평사의 면적 구해볼게. 평사의 면적은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되니? 요게 누구의 면적이야 현재? 주황색의 면적이지. 나는 흰색을 구할 거야. 요 흰색은 어떻게 돼? 이거의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요 각각이 평사란 말이야. 각각이 평사인데 대각선이거든? 반토막. 얘도 마찬가지로 반토막. 대각선이니까. 아, 그래서 요 공식이 등장한 거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이 얘기고,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책에 볼까? 210페이지 가볼까? 210페이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4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 증명이.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21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 증명을 읽어봐도 돼. 되겠니? 그러면 이제 면적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1번 관련해서는 오히려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494번이거든? 밑에 있는 걸 볼게, 내가. 가계의 등분선 예를 볼게. 그래서 우리가 넓이는 다 했어. 494번 요거 하나만 봅시다. 494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각을 이등분했어. 여기가 3으로 2, 3, 2로 2, 3. 요 각을 이등분했지. 그랬을 때 AD 길이 구하시오. 요 길이 구하래. 요 길이를 X로 합시다. 요 길이 구하래. 그런데 지금 각 A가 요게 몇 도야? 60도씩, 60도야. 그럼 60도로 이등분했으니까 요거는 몇 도씩? 나란히 30도씩 나눠 갔겠지. 그럼 얘는 면적 공식 관련이 있다고. 봐봐. 우리가 봐. 요 삼각형 전체 면적 구해볼게. 전체 면적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3루트 3 곱하기 2루트 3 끼인 각의 사인 값이니까 사인 60도지. 이게 전체 면적 아니니? 얘는 두 개의 합으로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요 놈의 합하고 요 놈의 합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2분의 1에 이거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 값 3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이거에다가 2분의 1 똑같이 2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여기서 x값 구해주시면 되잖아. 어렵지 않지? 이거 내신에 잘 나와, 그지? 그래서 답은 집에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은 숙제를 한번 해봐. 그리고 평사 뭐 공식 대입하는 필수예제 13번 이런 것도 잘 나오지 않아? 그리고 얘들아 일반적인 사각형은 이렇게 한 방에 공식 투입해서 나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올까? 나오지 않아. 거의 대부분은 사각형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삼각형 면적 두 개 합쳐서 구하는 방법 그걸 많이 쓰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헤론의 공식만 보도록 할게. 215페이지. 그리고 얘도 교과서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았대. 얘는 교과서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거 있잖아. 신발끈 공식 같은 경우는 내가 쓰지 말라고 하지. 걔는 교과 과정을 벗어나니까 못 쓰는 건데 헤론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알아야 돼. 얘는 교과서에 있어. 그럼 헤론의 공식은 언제 쓰니? 얘는 세 변 주어질 때. 세 변. 그럼 봐봐.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을 알고 있으면 아까 전에 뭐로 간다고 그랬어? 코사인 법칙 간다고 그랬지. 물론 코사인 법칙으로 가도 돼. 코사인 법칙으로 가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귀찮을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봐봐. 세 변을 알고 있어. 세 변을 알고 있으면 우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지? 코사인 값을 찾으면 뭐를 찾을 수 있어? 사인도 찾을 수 있잖아.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 구해서 면적 구하는 방법이지. 그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헤론의 공식은 그냥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돼. 얘는 대문자 S야. 면적은 루트에 이렇게 돼. 이게 바로 공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스몰 s라고 하는 소문자 s는 뭘 의미하냐면 세 변을 더한 다음에 3이 아니야. 평균이 아니야. 2로 나눈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그 밑에 볼까? 5, 6, 7.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고 7이야. 이거 면적 구하래. 그치? 그럼 세 변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코사인 법칙으로 가도 되는데 헤론의 공식을 쓴다. 그러면 스몰 s부터 구할게.
세 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지. 얼마니 이거? 18이니? 그치? 그러니까 얼마냐면 9가 나오지. 스몰 s가 9가 나왔어? 그럼 면적 구해볼게. 면적은 어떻게 된다? 루트에 s 그 다음에 9에서 7 빼면 얼마? 2. 9에서 6 빼면 3. 9에서 5 빼면 4.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럼 얘 2 나가고 3 나가니까 6으로 나가지? 6 루트 6이 되겠지. 그렇지?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의 증명은 왜 이렇게 되냐면 증명을 하라는 나오진 않아. 증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봐봐. 이거는 우리가 이걸 이용한다는 거야. 2분의 1에 그치? 뭐냐면 BC sin A 요 면적 공식 있잖아. 두 변과 끼인각 면적 공식. 여기에서 이 sin A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니? sin A는 사제곱 코제곱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로 바꿀 수 있지 않니? 되니?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A는 우리가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코사인 A라고 하는 거는 2의 B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 아니야? 그럼 얘를 식정리한 거야. 식정리해서 하면은 요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이 궁금한 학생은 거기 나와 있어? 우리 책에 어디 있니? 215페이지 증명 나와 있잖아. 1 마이너스 코제곱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다. 식정리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 예. 그럼 헤로니온 공식은 얘들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 장점은 뭐니? 조금 빠르게 구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봐봐. 이 스몰 s가 이게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좋아. 근데 얘가 숫자가 들어오면 별로 실익이 없어. 그러니까 얘 스몰 s라는 애가 이렇게 깔끔한 수 이렇게 나오면은 면적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분수가 나온다든지 막 그러면 되게 복잡해. 별로 실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식은 뭐 암기하기 어렵지 않잖아. 모양새 자체가.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하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단원이야. 수열은 또. 수열이 더 재밌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 화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수열을 마무리할 테니까. 야, 9회 만에 진짜 이건 막 후루룩 했는데 너희들 좀 알아듣고 있니? 좀 빠른 속도 했는데. 다 대수 같은 경우는 내가 녹화번호 올려놨거든. 너희들 결석도 많고 해가지고 복습하다가 놓친 거 있으면은 좀 찾아봐서 해도 되고 뭐 개별 질문실 좀 해도 되고. 그렇지? 저 배터리 꺼졌니 혹시?